2016년 8월 15일 지금 당장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쓰레기통이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현관 옆입니까? 주방 싱크대 곁입니까? 아니면 거실 한쪽 구석입니까? 그 자리를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려 두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왜 그 하나의 자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집안의 재물을 조용히 그러나 쉼없이 빨아들여 왔는지를 뜻속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잘 살게 된다고. 저는 여러분께 오늘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거짓말인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은 분명 미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물을 길어와도 항아리 밑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그 항아리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안 어딘가에 바로 그 구멍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구멍의 이름이 바로 잘못 놓인 쓰레기통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네가 무엇을 어디에 두느냐가 네 삶에 무엇이 머물고 무엇이 떠나는지를 결정한다. 이 말씀의 무게를 저는 수십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비싼 명품 지갑을 쓰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아파트를 장만했다고 해서 재물이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 속에서 찢어진 우산 하나를 들고 나는 괜찮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여도 집안의 기가 탁해져 있다면, 특히 탁기, 좋게의 근원인 쓰레기통이 재물의 길목을 막고 있다면 들어오는 복은 머물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매일 조금씩 소리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통장 잔고가 늘 제자리를 맴도는 이유입니다. 새벽 3시 잠 못 이루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이번 달 이자는 어떻게 막을까? 아이 학비는 어디서 나올까? 그 밤의 무게를 아는 분이라면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그 막막함은 여러분의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집안에 수십 년째 자리를 잡고 앉아 재물의 기운을 삼켜온 바로 그 쓰레기통의 자리 때문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쌓이고 쌓여 집 전체를 태우듯 잘못 놓인 쓰레기통 하나가 매일의 복을 조금씩 태워온 것입니다. 그것이 우연처럼 보이는 이 가난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는 다릅니다. 돈이 새는 방향으로 아무리 달려가도 채울 수 없었던 그 허함을 오늘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더 많이 벌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오는 복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 속에 담긴 공간의 지혜, 탁기를 숨기고 청기를 흐르게 하라. 이 간단한 원리 하나를 오늘 여러분의 집에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지금껏 막혀있던 재물의 물꼬가 30일 안에 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쓰레기통 하나를 옮기는 것, 그것이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서는 선한 의지를 먼저 내보이는 것이 복의 씨앗을 심는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그 작은 누름 하나가 여러분의 재물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란에 이렇게 써주십시오. 나는 2016년 안에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이미 이루어진 일로 선언하십시오. 우주는 확신을 가진 자의 말에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길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병원 복도에 들어섰을 때 느끼는 그 무겁고 눅눅한 공기. 반대로 이른 아침 산 위에 올라 첫 햇살을 맞을 때 온몸으로 퍼지는 그 맑고 가벼운 느낌. 그것이 바로 기입니다. 공간에는 언제나 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는 우리가 그 공간 안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 맑아지기도 하고 썩어가기도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기가 모이고 기가 모이는 곳에 복이 따른다.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공간을 다스리는 실천의 지침입니다. 집이란 단순히 비를 피하는 지붕이 아닙니다. 집은 가족의 기운이 쌓이고 생명이 회복되고 복이 뿌리를 내리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렇기에 그 안에 무엇이 어떤 자리에 놓이느냐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의 건강과 재물과 관계 모두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쓰레기통은 무엇입니까? 쓰레기통은 단순히 버린 것들을 담아두는 용기가 아닙니다. 풍수의 눈으로 보면 쓰레기통은 집안에서 탁기와 음기, 가장 짙게 응축되는 장소입니다. 썩어가는 음식물, 버려진 물건들, 더 이상 쓸모를 다한 이 모든 것들이 내뿜는 음의 기운이 쓰레기통 주변에 켜켜이 쌓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탁기는 마치 블랙홀처럼 주변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빨아들입니다. 재물의 기운도 건강의 기운도 좋은 인연의 기운도 모두 그 탁기의 소용돌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 사라집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맑은 샘물이 흐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물줄기가 바로 집안을 흐르는 청기, 즉 재물과 복을 실어 나르는 생명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 물줄기 한가운데 커다란 오물 웅덩이가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맑은 물은 그 웅덩이를 만나는 순간 오염되고 흐름이 막히고 결국 고여서 썩어갑니다. 잘못 놓인 쓰레기통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려는 재물의 기운을 문턱에서 가로막거나 이미 집안에 있는 복을 서서히 오염시켜 밖으로 내보냅니다. 오행, 우가, 음양의 원리로 풀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재물을 관장하는 기운은 양기, 양해에 속합니다. 밝고 활발하고 위로 오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쓰레기통에서 발생하는 탁기는 깊은 음기입니다. 무겁고 가라앉고 주변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기운이 공간 안에서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기는 제자리를 잃고 흩어지며 음기는 더욱 세력을 키웁니다. 그 결과 집안의 재물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결실로 이어지지 않고 돈이 들어오는 듯 하다가도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음양의 불균형이 만들어내는 현실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단순히 돈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탁기가 오래 머문 공간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의 기력이 점차 약해집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쉽게 짜증이 나며 집에 들어오면 편안하기보다 왠지 모르게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드는 것. 이것은 기의 세계에서 보면 집안의 탁기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공간이 탁해지면 사람의 마음도 탁해지고 마음이 탁해지면 판단이 흐려져 재앙을 자초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집안의 쓰레기통 하나가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집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탁기가 가장 강하게 뿜어져 나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냄새가 나는 곳, 물건이 쌓이는 곳, 자꾸 어지러워지는 곳, 그 중심에 쓰레기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쓰레기통은 지금 집안의 기운이 가장 민감하게 흐르는 자리에 무심코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 장에서 저는 절대로 쓰레기통을 두어서는
안 되는 금지 구역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자리들이 바로 지금껏 여러분의 재물운을 조용히 갉아먹어온 장소들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첫 발걸음을 내딛는 자리, 바로 그곳이 풍수에서 말하는 기의 입구 해커 현관입니다. 집 밖에서 흘러들어오는 모든 에너지, 재물의 기운, 좋은 인연의 기운, 건강과 생명력의 기운, 이 모든 것이 현관을 통해 집 안으로 처음 발을 들여놓습니다.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성스러운 통로입니다. 그렇기에 예로부터 풍수에서는 현관을 집의 얼굴이자 복의 관문이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현관 바로 앞에 혹은 현관 옆 눈에 띄는 자리에 쓰레기통이 놓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이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순간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이 탁기와 음기의 덩어리라면 그 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발길을 돌립니다. 들어오려다 막혀버립니다. 마치 손님을 맞이하는 현관 앞에 썩은 음식물이 담긴 자루를 쌓아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집안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도 그 첫인상 하나로 손님은 돌아서고 맙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는 에너지는 초대받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탁기가 맑고 서 있는 문으로는 결코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전 한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늘 빠듯하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는 순간 저는 그 이유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현관문 바로 옆 신발장 옆에 커다란 쓰레기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도 없었습니다. 그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코를 찌르는 냄새와 함께 무거운 기운이 온몸을 눌러왔습니다. 저는 그날 당장 쓰레기통을 다른 자리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로부터 3주가 지나지 않아 그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큰 주문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막혔던 기의 물꼬가 트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2번째 금지 구역으로 가겠습니다. 집의 중심부입니다. 풍수에서 집의 중심은 태극점 태극이라 부릅니다. 집 전체의 기운이 모여들고 다시 흩어지는, 인체로 치면 심장과 같은 자리입니다. 이 태극점에서 발생한 기운은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며 그 공간에 사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이 건강해야 온몸에 맑은 피가 돌듯 집의 중심이 청정해야 온 가족에게 맑은 기운이 흐릅니다. 반대로 심장 부위에 독이 스며들면 온몸이 서서히 병들어가듯 중심에 탁기가 자리를 잡으면 그 영향은 가족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집의 중심에 쓰레기통을 두는 것은 그 심장부에 독침을 꽂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재물운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건강, 부부 사이의 기운, 자녀의 학업과 미래까지 모든 것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족 중 유독 한 사람이 자꾸 아프거나 집안에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거나 분명히 노력하는데 결과가 따르지 않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지금 당장 집의 중심부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나쁜 기운이 머물기 좋은 자리를 네가 스스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의 중심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집 전체의 평면도를 머릿속에 그린 뒤 가로와 세로의 중간 지점이 만나는 곳이 바로 태극점입니다. 아파트라면
거실과 복도가 만나는 중간 지점이 대략적인 중심이 됩니다. 지금 그 자리 근처에 쓰레기통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다른 곳으로 옮기십시오. 그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집안을 흐르는 기운의 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복은 준비된 공간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 공간을 만드는 첫 번째 행동이 바로 탁기의 근원을 올바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주방은 집안에서 가장 신성한 공간 중 하나입니다. 예로부터 동양의 전통에서 주방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주방은 가족의 생명을 키우고 건강을 지키며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정을 나누는 삶의 근원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는 아궁이 앞에서 어머니가 온 정성을 다해 밥을 짓던 그 모습, 그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가족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렇기에 풍수에서는 주방, 특히 불과 물이 함께 만나는 싱크대 주변을 오행오신의 기운이 가장 예민하게 교차하는 장소로 봅니다. 오행의 원리에서 물수가 불화은 서로 상극의 관계에 있습니다. 물은 불을 끄고 불은 물을 증발시킵니다. 싱크대는 물의 기운이 강한 자리이고 가스레인지는 불의 기운이 강한 자리입니다. 이 두 기운이 가까이 마주하는 주방에서는 이미기의 긴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예민한 균형의 공간, 바로 옆에 탁기와 음기의 덩어리인 쓰레기통을 가져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와 화의 기운 충돌에 탁기가 더해지면서 주방 전체의 에너지가 급격히 흐트러집니다. 음식 속으로 그 탁기가 스며들고 그 음식을 먹는 가족의 몸과 마음 속으로 탁한 기운이 쌓여갑니다. 식탁에 앉아도 대화가 줄어들고 이유 없이 가족 사이에 짜증과 피로감이 쌓이는 것, 그 시작이 싱크대 옆 쓰레기통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재물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주방의 화구, 즉 불을 사용하는 자리는 풍수에서 재물운과 직결된 곳으로 봅니다.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양기가 상승하며 집안의 재물 에너지를 끌어올립니다. 그러나 바로 그 옆에 쓰레기통이 있다면 올라가려는 재물의 기운이 탁기에 눌려 상승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꺼져버립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오지만 손에 남는 것이 없고 수입은 있는데 지출이 이상하게 많아지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주방 싱크대 옆 쓰레기통이 그 재물의 불씨를 매일 조금씩 꺼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밥상을 소중히 여기는 집에 복이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밥상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 밥상이 차려지는 공간의 기운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네 번째 금지구역, 침실로 가겠습니다. 침실은 인간이 하루 중 가장 무방비한 상태로 머무는 공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의식은 쉬고 몸은 하루의 피로를 회복하며 영혼은 다음 날을 살아갈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그렇기에 침실의 기운은 그 어떤 공간보다 섬세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자는 동안 우리는 공간의 기운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맑은 기운이 흐르는 침실에서 잠을 자면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가볍고 마음이 맑습니다. 반대로 탁기가 가득한 침실에서 밤을 보내면 8시간을 자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고 이유 모를 불안감과 무기력함이 하루 종일 몸을 따라다닙니다. 침실에 쓰레기통을 두는 것은 잠자는 동안 내내 탁기를 온몸으로 들이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는 사람의 기운이 서서히 소모되고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전날보다 조금씩 더 지쳐있게 됩니다. 기력이 떨어진 사람은 판단이 흐려지고 좋은 기회가 와도 알아보지 못하며
재물을 부르는 행동력을 잃어버립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침기소진, 즉 잠자리의 기운이 다 소진된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단순한 피로를 넘어 건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면 재물도 함께 무너집니다. 몸이 가장 열려있는 시간에 탁기에 노출되는 것, 그것이 침실 쓰레기통이 가진 가장 무서운 해악입니다. 부부가 함께 쓰는 침실이라면 그 영향은 두 사람 모두에게 미칩니다. 이유 없이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고 대화가 줄어들며 서로를 향한 따뜻함이 옅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침실 안쓰레기통의 존재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두 사람이 함께 쉬는 공간에 탁기가 머물면 그 탁기는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의 흐름도 방해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잠자리가 편안한 집에 웃음이 끊이지 않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에 재물이 쌓인다고 하셨습니다. 침실의 순수한 기운을 지키는 것은 부부의 사랑을 지키는 일이고, 그것은 곧 가족 전체의 재물운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침실 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쓰레기통이 있다면 지금 당장 꺼내십시오. 그것이 오늘 밤 여러분의 수면을 바꾸고 내일 아침의 기운을 바꾸며 결국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쓰레기통을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자리들을 하나씩 짚어보았습니다. 현관 정면, 집의 중심부, 주방 싱크대 옆, 그리고 침실, 이 네 곳에서 쓰레기통을 치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집안을 흐르는 기운은 이미 크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쓰레기통을 나쁜 자리에서 치웠다면 이제는 그것을 올바른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밀어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탁기를 올바르게 다스리는 자리, 그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답입니다. 풍수에서는 공간을 다스리는 원리 중에 은탁현청 인주견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탁한 것은 숨기고 맑은 것은 드러나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쓰레기통을 올바르게 두는 핵심 철학입니다. 쓰레기통은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 탁기가 집안의 기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올바른 자리에 올바른 방식으로 두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더러운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더러운 것을 제자리에 두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라고 하셨습니다. 탁기를 다스리는 것은 탁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탁기가 머물 공간을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쓰레기통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첫 번째 원칙은 엄폐입니다. 쓰레기통은 반드시 시선이 닿지 않는 곳, 기후 흐름이 정체되어 있는 구석진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싱크대 아래 수납장, 다용도실의 구석 또는 베란다의 안쪽 모서리가 가장 이상적인 자리입니다. 이 자리들은 공통적으로 기의 주요 흐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강이 본류가 아닌 고인 웅덩이의 가장자리에 해당하는 공간입니다. 탁기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다른 기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고립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방해입니다. 팔괘의 원리에 따르면 서북쪽과 서남쪽은 음기가 자연스럽게 수렴하는 방향입니다. 집안에서 이 방향에 해당하는 구석진 자리는 탁기를 두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입니다. 쓰레기통을 이 방향의 수납 공간 안에 두면 탁기는 그 방의 음기와 동화되어 집안의 양기 흐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침반으로 정확한 방위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오른쪽 뒤편 구석 또는 왼쪽 뒤편 구석이 대략이 방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의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기본 원칙인 기의 흐름에서 벗어난 구석진 수납 공간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세 번째 원칙은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뚜껑이 있어야 합니다. 뚜껑 없는 쓰레기통은 탁기를 사방으로 끊임없이 방출하는 열린 상처와 같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자리에 두었다 하더라도 뚜껑이 없다면 그 탁기는 공간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반드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뚜껑은 쓰레기를 버린 뒤에는 항상 닫아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탁기를 봉인하는 행위입니다. 뚜껑을 닫는 그 작은 동작 하나가 집안의 기운을 지키는 일상의 수행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비움의 습관입니다. 쓰레기통은 가능하면 매일 저녁 9시 이전에 비워야 합니다. 하루 동안 쌓인 탁기를 그날 안에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썩어가는 것들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탁기는 더욱 짙어지고 더 넓은 공간으로 퍼져나갑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그날 하루 집안에 쌓인 묵은 기운을 내보내고 다음 날 새로운 기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의식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매일 저녁 집을 비워내는 자는 매일 아침 새로운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된 자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정기적인 정화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쓰레기통을 깨끗이 씻은 뒤 굵은 소금물로 헹구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탁기와 부정을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자연의 도구로 여겨져 왔습니다. 소금물로 쓰레기통을 헹구는 것은 그 안에 쌓인 탁기의 잔여물을 씻어내고 용기 자체를 새롭게 정화하는 행위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쓰레기통에서 방출되는 탁기의 강도를 현저히 줄여줍니다. 올바른 자리, 뚜껑, 매일의 비움, 그리고 소금물 정화, 이 네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집안 기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물이 몸을 받을 준비가 된 공간, 그것은 거창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이처럼 작고 정성스러운 실천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쓰레기통을 올바른 자리로 옮기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쓰레기통을 옮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잘못된 자리에 머물러 있던 탁기는 쓰레기통이 떠난 뒤에도 그 자리에 흔적을 남깁니다. 마치 오랫동안 곰팡이가 피어있던 벽을 닦아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포자가 남아있듯 탁기의 잔향은 공간 속에 깊이 스며들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쓰레기통을 옮긴 뒤에는 반드시 그 자리를 정화하고 새로운 기운을 불러들이는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하고자 하는 세 단계의 정화 의식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소금으로 탁기의 뿌리를 끊는 것입니다. 쓰레기통이 있던 자리를 깨끗이 청소한 뒤 굵은 소금 한 줌을 그 자리에 네 모서리에 조금씩 뿌려 놓으십시오.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소금은 불순한 기운을 흡수하고 중화시키는 자연의 정화제입니다. 바다가 모든 것을 품으면서도 스스로 맑음을 유지하는 것은 소금기 때문이라고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금을 24시간 동안 그 자리에 두십시오. 그 시간 동안 소금은 바닥과 공기 속에 남아있는 탁기를 천천히 흡수합니다. 24시간이 지난 뒤 그 소금을 쓸어 담아 반드시 집 밖으로 버리십시오. 집안의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십시오. 탁기를 흡수한 소금을 다시 집안에 두는 것은 정화의 의미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현관 밖으로 나가 외부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가능하다면 흙 위에 뿌려 땅이 그것을 흡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청기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탁기가 머물던 자리를 정화했다면 이제 그 빈자리를 맑은 기운으로 채워야 합니다. 자연은 진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탁기가 떠난 자리를 청기로 빠르게 채우지 않으면 새로운 탁기가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에 맑은 물 한 컵을 놓는 것입니다. 깨끗한 유리컵에 신선한 물을 가득 담아 그 자리에 하루 동안 두십시오. 물은 기운을 흡수하고 증폭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맑은 물은 주변의 청기를 끌어모으고 그 자리의 에너지를 부드럽고 투명하게 정화합니다. 만약 작은 화분을 그 자리에 두실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으며 공간의 기운을 활성화시킵니다. 풍수에서 초록 식물은 생기의 상징입니다. 돈나무, 스파티필름 또는 작은 대나무 화분 하나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재물의 기운을 키워나가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바로 감사의 마음으로 공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토록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공간은 살아있다.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을 공간은 고스란히 기억한다. 정화의식의 마지막 단계로 소금을 치운 뒤 청소된 그 자리 앞에 잠시 서십시오. 눈을 감고 천천히 3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혹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 공간을 정화합니다. 탁한 기운은 떠나고 맑은 기운이 이 자리를 채웁니다. 이 집에 복이 흐르고 우리 가족에게 평안과 풍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말에는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와 청정의 마음으로 공간을 향해 건네는 한마디는 그 공간의 기운을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과학은 아직 이것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지만 수천 년의 지혜는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해 왔습니다. 이 3단계 정화의식은 처음 쓰레기통을 옮긴 날 한 번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즉 1년에 4번 집안 전체를 대상으로 이 의식을 반복하십시오. 특히 음력 정월 초하루,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절기 또는 가족 중 누군가에게 중요한 일이 있기 전날 이 의식을 행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정화의식은 단순히 공간을 청소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아끼며 복이 머물 수 있는 집을 만들겠다는 간절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의지가 곧 기운이 되고 그 기운이 공간을 변화시키며 변화된 공간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쓰레기통 하나를 옮기고 소금을 뿌리고 물 한 컵을 올려두고 감사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모든 것에 드는 비용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실천들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어떤 비싼 인테리어도 어떤 값비싼 부적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천의 핵심은 물건이나 공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여러분의 성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성실한 자의 편이다. 작은 것 하나에도 온 마음을 담는 자에게 하늘은 반드시 응답한다. 오늘 이 정화의식을 행하는 여러분의 그 성심이 막혔던 재물의 물꼬를 트는 진정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쓰레기통 하나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관 정면에서, 집의 중심부에서, 주방 싱크대 옆에서, 그리고 침실에서 탁기가 어떻게 재물의 흐름을 막아왔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자리와 올바른 방식으로 탁기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화의 의식을 통해
공간을 새롭게 열고 복이 머물 수 있는 집을 만드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공간은 살아있고 그 공간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을 통해 한 가지 진리를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운명이란 하늘이 일방적으로 내리는 선물이 아니다. 운명은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 법칙에 맞게 작은 실천을 하나씩 더해가는 자의 손에서 만들어진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쓰레기통을 옮기는 그 작은 투명 하나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법칙에 맞게 공간을 정렬하는 행위이며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쓰기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크고 거창한 것에서 변화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장 작고 가장 일상적인 것에서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조용히 시작됩니다. 재물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단순히 통장 속의 숫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서 재물은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재물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항상 흐릅니다. 막힌 곳에서는 썩고 흐르는 곳에서는 생명을 키웁니다. 오늘 여러분이 탁기를 정화하고 공간을 바로잡음으로써 한 일은 막혀있던 재물의 에너지가 다시 흐를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것입니다. 이제 그 통로로 재물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처럼 그러다 점점 힘차게 결국에는 온 가족을 적시는 풍요의 강물로 불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우주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공간을 정화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공간이 아무리 맑아져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탁하다면 복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집의 기운은 주인의 마음을 담는다고 하셨습니다. 공간의 정화와 함께 마음의 정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한 것 3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리십시오. 밥 한 끼를 먹을 때 그 음식이 여러분에게 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손길에 감사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살아있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 작은 감사의 습관이 여러분의 마음속 탁기를 매일 조금씩 씻어내고 그 맑아진 마음이 공간으로 퍼져나가 집 전체의 기운을 더욱 밝고 풍요롭게 만들어 갑니다. 공간의 풍수와 마음의 풍수, 이 2가지가 함께 정렬될 때 비로소 진정한 재물운이 열립니다. 또한 조상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에 살다간 모든 분들의 수고와 희생 덕분입니다. 조상의 음덕은 자손의 재물운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명절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가끔 조용히 앉아 먼저 가신 분들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며 감사의 인사를 올리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조상과 자손 사이에 기운의 연결을 새롭게 하고 그 연결 속에서 흘러오는 음덕이 가족의 재물운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뿌리가 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듯 조상의 덕이 깊은 가문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변화를 원하는 여러분의 간절함이 이 가르침을 여러분 앞으로 이끌어 온 것입니다. 그 간절함은 이미 복의 씨앗입니다. 이제 그 씨앗에 오늘 배운 실천의 물을 주십시오.
쓰레기통을 올바른 자리로 옮기십시오. 소금으로 탁기의 자리를 정화하십시오. 맑은 물 한 컵으로 청기를 불러들이십시오. 그리고 매일 저녁 9시 이전에 집안의 쓰레기를 비워내십시오. 이 4가지 실천을 오늘부터 30일 동안 한결같이 이어가십시오. 30일 후 여러분의 집안에 흐르는 기운이 달라졌음을 반드시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 주십시오. 구독은 단순히 채널을 응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서 선한 것에 마음을 여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복의 통로를 여는 일입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지금 돈 걱정으로 힘드신 분, 아무리 노력해도 재물이 쌓이지 않아 지쳐있는 분, 가족의 평안을 위해 무언가를 바꾸고 싶은 분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나누는 그 행동이 타인에게 복의 씨앗을 심어주는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댓글란에 지금 이렇게 써주십시오. 나는 2016년 안에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우리 가족에게 풍요와 평안이 넘친다. 이미 이루어진 일로 선언하십시오. 확신의 말은 우주를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성철 스님의 가르침으로 이 글을 맺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의 가정에 맑은 기운이 가득 흐르기를 바랍니다. 막혔던 재물의 길이 시원하게 열리고 나가던 돈이 멈추고 들어오는 돈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짊어져 온 빚의 무게가 하루하루 가벼워지고 머지않아 그 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라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부부 사이에는 따뜻한 정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집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복이 되고 이 집을 나서는 모든 발걸음이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